이슈가 사실 저희가 2주 동안 쉬어 갔었잖아요. 네. 딱 일주일 전후 기간이 그렇습니다. 네. 아까 기성님이 봐주셨던 건 한국 코인에 대해서 3주 전 대비의 변동률이고요. 이제 볼 거는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어 있는 것 중에 네. 어제 그 거래 대금이 $10,000,000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너무 잡코인을 뺀, 그러니까 잡코인이어도 시가총액이 낮아도 거래가 높은 코인들 중에서 주간 상승폭이 큰 것들 볼 텐데요. 먼저 네.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다 좋았어요. 비트코인이 11.95% 올랐으니 진짜 간만에 이런 파란 불빛들 아닐까요? 맞아요. 네. 제일 못 오른 게 테더요. 테더는 제외하고 보시죠. 네. 테더를 제외하고는 지금 바이낸스 코인, 뭐 이오스, 네. 그러니까 한 8%, 9%가 가장 못 오른 정도 수준이고, 네, 모네로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30% 가까이 올랐네요. 테조스가 10위권에 들었었는데 지금 아마 14등 정도로 밀린 걸로 봤습니다. 네. 모네로가 급격하게 좀 올라주는 모습 보였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는 대시가 주간 31%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사실 그렇게 저희가 보통은 상승률 탑10에서 1위를 찍으려면 한 50%, 40%이 정도 되는데 30%인 거면은 고루고루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올랐네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은 막 1등이 100%이지만 한 5등 되면 마이너스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극단적인 지영님 말씀대로 네. 골고루 좋은 그런 상승장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시총 순위도 다 높아요. 그쵸? 네. 다 높습니다. 뭐 이것도 2주 전에도 이야기 나왔고 계속 나오지만 지금은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시총 순위 높은 걸로 지금 평균 시총 순위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 맞습니다. 아. 일단은 이 코인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런 장에서도 하락한 코인이 뭐가 있냐 보면 이런 장에서도 네. 다 오르는 비트랑 알트 다 오르는 이런 장에서도 하락한 코인은요. 네. 1등 역시나 ABBC입니다. 아 여기 ABBC는 진짜 ABBC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승 탑10 아니면 하락 탑10에 늘 이름을 올립니다. 극단적인 코인이에요.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키한 코인이지만 네. 정말 소액으로 수익만을 위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ABBC 코인을 뭐 한번 그런 정말 많이 빠졌을 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것도 하나의 투자 팁이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은 오션 프로토콜이나 웨이브즈가 12%, 14% 하락했는데 이 코인들은 그동안 좀 상승폭이 꽤 강했습니다. 네. 그렇죠. 테조스도 마찬가지죠. 테조스도 상대적으로 강했고 나머지도 코스모스, 실리, 머레큘러 퓨처, 토모체인 다 그동안 상승 코인의 이름을 올렸던 것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했던 게 좀 쉬어가는 정도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시모네로가 상승률 1위 찍은 게 재밌는 게 저 두 개가 정말 대표적인 흔히 말하는 다크코인이죠. 다크코인이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좀 규제를 한다라는 움직임이 들렸었는데 근데 지금 상승 규제를 하니까 더더욱 다크코인 빛이 발하나? 그것도 충분히 네. 합리적인 추론이 될 수 있겠네요. 아주 네.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저 테조스랑 코스모스가 하락률 4위, 5위인데 사실 하락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네, 하락이 그렇게 많이 안 됐다. 그렇죠. 마이너스 네. 3%, 4%면은 사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낮아서 그런 거지 저게 네. 막 엄청 많이 하락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기준에는 엄청 하락한 거긴 한데요. 그렇죠. 2%에 만족하시는 거니까.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상승 탑10이랑 하락 탑10 다 봤고요. 네. 이번에는 상승 코인, 또 기성님이 말씀 주신 대로 대시랑 모네로가 대표적인 다크 프라이버시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와이프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름을 자주 올리고 있어요. 네, 요새. 그리고 또 유틸리티 토큰이네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네. 자체적으로 만든 스와이프 지갑과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유틸리티 토큰이고요. 네. 넥소는 또 대표적인 디파이 네,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세계 최초로 SEC에서 승인을 받은 담보대출 코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하는 코인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고 도지코인도 뭐 이 도지 그 마크 유명하잖아요. 개 모양. 그렇죠. 네. 그래서 도지코인도 워낙 유명합니다. 라이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됐었던 네. 코인이고 쿠코인 쉐어스는 거래소 코인이고 비트코인 캐시 아시죠?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그리고 아이오타도 역시나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핫했죠. 네.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사물인터넷 맞습니다. 전용 암호화폐고요. 네. 그다음 체인링크도 블록체인 미들웨어 플랫폼으로 꽤나 예전에는 시총이 낮았으나 요새는
메이저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네. 마지막 비트코인 SV 역시나 메이저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거래량 점유율 10% 이상 거래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메이저 코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캣, X, D코인 이런 거래소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네. 그렇다고 뭐 30% 50%는 아니고 한 10% 뭐 그 정도고 나머지도 크게 의미 부여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디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그 거래소 순위가 많이 올라왔어요. 아 그런가요? 네. 디코인 거래소요? 예. 오. 순위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국 쪽 그 거래소 규제와 맞물리면서 약간 약간 반사 이익을 보는 약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디코인이 뭐 중국 쪽 거래소?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아 그리고 네. 또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설명드리지만 방송 중에 요 옆에 있는 번호로 네. 전화 주시면 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네. 또 전화 주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도 쿠폰을 드립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인 상담 전화번호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즉석에서 바로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게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 바로바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비트코인 네. 반등 이어질까? 비트코인 어디까지 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한다. 너무 궁금하죠? 궁금해한다. 왜냐면 정말 간만에 상승세예요. 진짜 네. 계속 하락세, 계속 침울하다가 사실 이게 국제 소식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어찌 됐든 그 소식과 맞물리면서 사실 상승세를 지금 오랜만에 타고 있거든요. 네. 반등이 이어질까요? 이거는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기성님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 1억은 간다. 2020년 1억 네. 간다. 아니야. 올해 1억 가면 큰일 나. 큰일 나요, 저희. 그러면은 정말 매일 꾸준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2020년 1월 가면요. 저희 내년에 저희 업계에서 사라질 거예요. 아마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진짜로. 학살나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네. 즉 안정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셨고요.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 1,000만 원대를 돌파한다면 네. 요 위에까지는 1,500까지는 갈 수 네, 있다. 좀 여유롭지 않아요. 예, 여유롭게 아마 가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기대하고 1,500 돌파하면 뭐 그때는 아마 더 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금 첨언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1,500만 원 정도 돌파를 했을 때 1,500만 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 확실히 잡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올해 끝날 때. 1,500을 딱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아니요. 돌파를 한 상태에서 돌파를 1,500 한 라인은 지진을 네.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모습이라도 여기서 하락한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야 된다는 거죠. 1,500만 원을 지지선으로. 네, 올해 그렇게 돼야 이제 진짜로 올해 변곡이 끝난다. 변곡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추세 하락선 상단을 돌파하면서 강세다. 여기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디브리핑에서 돌파하기 전에 돌파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네. 게 바로 이 추세 하락선을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네. 도미넌스는 뭐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네. 지금 도미넌스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알트코인은 더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또 늘 있는 그런 패러다임 그 순환이지만 네. 비트코인에서 메이저 알트코인에서 그다음에 마이너 마이너 알트코인을 알트로. 네. 계속 순환이 돌긴 돕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메이저 알트코인의 장세고요. 조만간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큰 낙폭을 보이지만 않는다면 마이너 알트코인이 오르겠죠. 네. 네. 하지만 과거보다는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위에는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마디 상승 기대라고 하긴 했는데 네. 이거는 당연히 그쪽에서 어느 정도 매물이 걸리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1,000만 원 돌파하면 1,500만 원까지 그게 강하진 않을 것 같다. 하락 압박이 뭐 그 정도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거는 오늘의 사실 타이틀이랑도 연관이 되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커졌다라는 게 사실 지금 국제정세 불안감 확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어찌됐건 투자는 결과론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유가 어떻게 됐건
그 이유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이런 시국이 좋지 않죠. 네. 좋지 않고 특히나 인명피해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그쵸. 근데 일단은 굉장히 애도해야 될 상황이지만 일단 그걸 떠나서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부분만 저희가 잠깐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근데 사실 요 흐름이 네. 엄밀히 말하면 작년 4월부터 이어진 흐름이라는 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요. 네, 국제 정세 불안감이 왜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포지셔닝이 바뀐 시점은 작년 4월이었어요. 네. 전반적으로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미디어들 통해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 4월이었어요. 그때부터 4월부터 6월달까지 정말 쉬지 않고 두달 동안 그걸 올렸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을. 그 안전자산이라는 그 프레임이 작년 4월에 찌어진 게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아시다시피 금, 유가 엄청 올랐거든요. 원유, 네, 그쵸, 유가. 엄청 올랐거든요. 선물 거래가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네. 아, 기니까 모르겠네.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받쳐서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막 2017년도쯤에 금이랑 비트코인 차트 비슷하다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사람들이 크립토에 투자한 사람들 안에서만 이게 안전자산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얘기했었다면. 네. 근데 그건 이제 투자한 사람들 안에서 우리들끼리 우물한 개구리였다면 지금은 아예 이미 리브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가 뭔지 알게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네. 그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인식이 박힌 상태가 되고 나니까 이런 힘든 상황에 이런 정말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원유 금값이 올라가는 걸 맞춰서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이런 프레임이 재밌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쓰여지고 나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게 지금은 저희만 알까요, 과연? 금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라는 거를 이제는 우리들끼리의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프레임 안에서 비트코인은 조금 더 자신들의 포지션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호주님이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비트코인이 왜 그런 안전자산이냐라고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작년에 많았는데 요새는 의문은 같지만 그래도 그런 것 같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이유가 사실 일단 글로벌 화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글로벌로 통용되는 자산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환율 전쟁 같이 네. 그런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 네. 또 24시간 네. 그러니까 24/7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래되기 거래할 수 때문에 있는, 네.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암호화폐 내에선 달러 같은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정말 안전자산의 역할을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이런 국제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또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포지션을 좀 더 굳혀가는 데 있어서 이번에 가격 상승이 사실 한몫은 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또 한 번 그 2017년에 사실 그 북한이 미사일 쏘면서 비트코인이 그때 급상승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도 그랬는데 지금도 또 이런 모습을 사례를 한 번 더 보여줬으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지는데 이번 사건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때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아는 사람 수가 그때보다 훨씬 많이 늘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시장의 파이 확대로는 굉장히 그리고 우리 언제부턴가 우리는 정말 금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게 됐거든요. 금은 병하셨는데. 네. 금이 하락을 해도 그 하락에 대해서 사람들은 절대 불안해하지 않아요. 금값 하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젠가 비트코인의 포지션이 그렇게 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또 어떤 일종의 변곡점.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변곡점이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 상승 자체가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하고 자꾸 비트코인하고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금의 가치를 부여한 거는 인간이에요. 금은 뭐 예를 들어 전쟁이 나서 정말 먹을 게 없어지면은 금보다 저런 초코파이 하나가 더 비싸지거든요. 네. 결국은 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희소성을 기반으로 가치를 부여한 것이지 비트코인도 사실 그 이런 데이터고 어찌 보면 없는 거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 네. 좀 오픈마인드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이거는 구독과 좋아요 좀. 네. 아 이거 진짜 옛날. 이 코인 상담소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디브리핑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네.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최근만 보더라도 지난 9월 그 초중순에 제가 비트코인 곧 크게 움직일 것이라는 썸네일과 함께 앞으로 크게 떨어질 거라고 그런 걸 안내해 드렸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을 땐 또 뭐라고 알려드렸냐면 박스권이 갇혔기 때문에 요 박스권을 뚫기 어려울 거다. 다시 떨어질 거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떨어졌고요. 좀 버티길래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2차 지지선 즉 여기 이탈할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탈하고 나서 크게 빠졌고요. 또 얼마 전 상승하기 며칠 전에는 또 드디어 반등하나 해가지고 이 상승에 대한 걸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 이전에도 아마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정말 데일리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네. 이 코인 상담소도 그렇지만 이런 매일 제공해드리는 이런 브리핑도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이거는 호주님한테 도움이 되라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친한 기자가 이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게 사실 아무래도 전문 분야다 보니까 좀 알고 기사를 쓰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디브리핑을 보고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광이네요. 그 기사 정말 잘 쓰거든요. 네. 전문적으로. 그 기자님 누구신지 궁금하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제가 없습니다. 아는 분인가요? 아실 수도 있죠. 혹시 그 고임?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자분도 매일 아침 호주님의 이 디브리핑을 보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성실하게 매일같이 하는 해주는 분이 없어요. 네, 지금 정말요. 예전엔 많았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 적중률도 높아요, 심지어. 적중률이 틀린 게 없어요. 심지어. 네. 심지어 조회수가 조회수가 이런데 제가 진짜 눈물을 삼키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업계의 키워드죠. 존버를 하고 계속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데 호주님이 저희 방송 초반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키워드는 방송이 잘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올해 목표는 이게 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룰 수 있는 근데 거기 이게 참 때문에 이게 저희 방송에서 네. 저희가 사실은 방송을 하면서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 치고 틀렸던 적이 제가 한번 틀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틀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절대 안 들어간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더 빠졌는데 네. 저는 그런 거 투자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호주님은 요건 한번 반등을 하니까 그때 빼라. 근데 저는 반등할지라도 나는 안 들어간다 절대. 그 아르고였나요? 네, 아르고였어요. 네. 네. 근데 결국은 엄청 빠졌었어요. 네. 네. 사실 하나가 더 남아서 제가 저는 마지막인 줄 알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버블이란 얘기가 많아서 네. 이것도 예전부터 제가 좀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닷컴 버블과 바이오 버블이 최근 이제 21세기에는 가장 이후에는 그 유명했던 버블인데 닷컴 버블은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그런 IT 버블이죠. 네. 인터넷이 탄생하면서 모든 게 인터넷으로 공유되고 심지어 이메일이란 것도 탄생한다. 편지를 데이터로 보낸다라는 거 나왔을 때 거짓말하지 마 약간 이런 사기꾼 취급하고 그쵸. 닷컴만 달아도 이제 주식 팍팍 터지고.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다음 해에 더 빠졌죠. 네. 결국은 이제 버블이었다라는 거지만 코스닥은 아직 빌빌대고 있지만 미국 증시 뭐 다우나 나스닥이나 아니면 코스피는 혹은 개별 주식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은 금세 요 고점 뚫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장난 아니야. 네. 진짜. 살아남은 기업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 지금 크립토 상승은 상승도 아닐걸요. 맞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바이오 버블이 있습니다. 네.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 2015년도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정말 오랜만에 700포인트를 넘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와, 주식시장에서 저 정도 상승이면 그쵸. 엄청난 네. 거죠. 네. 이게 1년이 안 걸렸는데 오. 이만큼이 올랐어요. 지수가. 네. 그리고 물론 또 장기간 좀 쉬어가는 기간을 가졌지만 또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뚫고 강하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물론 지금은 다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 네. 이것도 바이오 버블 이거는 현 시점이에요. 현 시점으로 바이오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아마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버블이 당연히 아니란 건 알 겁니다.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IT 반도체 다음 먹거리가 바이오라는 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게 너무나 급격하게 선반영됐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버블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반적인 바이오 주식의 가격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재미있는 건 요즘 들어서 바이오 주식들이 정말 강합니다. 네. 저기 적어주신 것처럼 펀더멘탈이 맞습니다. 받쳐주는 바이오주가. 어제 신라젠이 그렇죠. 정말 엄청난 상승을. 네. 근데 신라젠은 조금 제가 예시로 드는 거와 반대예요. 왜냐면 신라젠은 모멘텀이거든요. 네. 이번에 오늘 네, 맞아요. 모멘텀이. 남중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아. 디브리핑 어느 채널로 가요? 유튜브에 디브리핑 디브리핑이라고 치시면 검색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네. 유튜브에 디브리핑 치시면 나옵니다. 네. 야, 오늘 또 몇 주 만에 플러스 1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되겠네요. 네. 눈물 나네요. 네, 바이오주 계속 얘기해보시죠. 그래서 바이오도 그래서 모멘텀이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주식 쪽 방송 가서 바이오도 펀더멘탈이라 그랬다가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주식들은 정말 잘 갑니다. 아, 그럼요. 네. 펀더멘탈 제가 말하는 펀더멘탈은 당연히 실적.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이 올랐던 것은 임상에 대한 성공 기대감. 뭐 기성님도 그쪽 네, 나오셨으니까. 전공 생명과학입니다. 네. 네. 생명과학 저 박사예요, 여러분. 오, 박사세요? 네. 몰랐네요. 저 PhD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 모르실 것 같아서. 네. 네. 아무튼 박사님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통과돼서 판매까지 되는 그런 약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또 실적으로 이어져서 실적이 잘 나오고 아니면 기술 이전 하는 케이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바이오도 이제 펀더멘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그쵸. 암호화폐는 비슷한 사례들이 닷컴 버블과 바이오 버블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암호화폐 크립토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많은 분들이 네. 2017년, 8년까지만 하더라도 블록체인 사기꾼들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은 인정. 근데 기술은 인정. 기술은 인정. 근데 암호화폐는 사기꾼들. 이런 분들이 많죠. 사실 실제로 사기꾼들이 많긴 해요. 네. 예, 그러긴 한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구별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쵸.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도 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나 암호화폐도 아직은 모멘텀 플레이입니다. 이런 마케팅이나 뉴스, 언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역할을 차지하지만 이제 정말 상용화되는 코인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페이스북 보다가 지인이 그 MCO 크립토닷컴을 네. 또 피드에 올린 거를 봤어요. 네. 크립토닷컴 어디 상폐된다고. 진짜요? 확실하지 않은 정보죠? 헷갈리네. 지금 죄송해요. 네. 잘못 본 걸 수도 있고요, 제가.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크립토닷컴 뭐 어느 거래소에 상장 폐지가 될지 뭐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좀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케이스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암호화폐도 점점점 펀더멘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게 얼마나 급격하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으나 암호화폐 시장도 선례를 봐서는 닷컴 버블과 바이오 버블처럼 네. 살아날 가능성은 높다. 대신에 코스닥 지수는 못 올라갔지만 삼성이나 애플은 1년 만에 요 가격을 회복했던 것처럼 네. 이제 그런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네. 강할 거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실제 싶습니다. 상용화 서비스를 내놓는 코인들은 앞에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았던 삼성과 애플처럼 살아남을 것이다.